예,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. 그 부동산 소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명이 어디서 나오죠?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원이죠. 한국 부동산원에서 나오고,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나오고, 지자체는 뭐 구청에서 보통 나오고요. 또 하나는 둘 다 나오기도 합니다. 둘 다 나온다. 예. 그러면 이제 보통 기관에 따라서 나오는 소명 방법이 다 동일한가요?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서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이제 부동산원이 F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 2주에서 잔금 후 2주까지 거래 내역을 일반적으로 요청이 되고요. 근데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계약일, 중도금, 잔금 요거 관련돼서만 받는 경우도 있고, 아닌 경우는 제가 어떤 거 본 거는 뭐 계약 전 한 달 전 것까지 또 달라는 데도 있고, 요런 좀 약간의 소소한 차이는 있긴 한데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각 부처가 이렇게 동일한 양식이나 어떤 그런 그 계좌 내역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네. 기관마다 다 내용이 다르다. 네. 예, 그렇게 보여지네요. 네, 맞습니다. 보통 그 부동산원을 표준으로 해서 그걸 약간씩 수정해 갖고 쓰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소명하다 보면 부동산원은 그 컴퓨터로 업로드가 다 가능한데,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뭐 팩스,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죠. 그리고 보통 요즘에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최근에 거래됐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. 그게 뭐 1년, 2년이에요. 그걸 뭐 최근으로 보는데 네. 뭐 5년 전 부동산 관련돼서도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네. 그때는 자금 조달이나 소명도 없었던 때였죠. 네, 없진 않았고 국세청에서는 계속 있었죠. 세무조사 관련된 부분은 계속 있었고,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건 사전적으로 조달계획서라는 걸 쓰게 만들었고 소명하게 만든 절차가 하나 더 생긴 건데, 국세청에서는 좀 더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편할까요? 일하시는 분들도. 아니 뭐 어쨌든 한번 자료가 거쳐서 오잖아요. 그러니까 소명 받으시면 이렇게 A4 용지, 그러니까 뭐 선거용 이렇게 책자 이렇게 보내는 맞습니다. 것처럼 예, 맞습니다. 이렇게 책자처럼 해가지고 막 되게 자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보내시거든요. 네. 예, 뭐 필요하면은 별지까지 사용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는데 네. 그렇게 구구절절 작성을 해서 좀 감동을 주면 도움이 되나요? 아니,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의외로 많은데, 자기가 담당자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일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럼 각자 이게 있는데 구구절절 썼다고 그걸 다 읽고 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봐줘야지, 이런 건 아닌 것 같고, 제 생각에는 그냥 심플하게 사실관계 위주로 해서 작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, 구구절절 쓰면 좀 더 이상하잖아요. 이상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,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조달계획서와 이제 보통 보면 자금 조달계획서 쓰신 거랑 실제 실행한 거랑 달라진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왜 달라졌는지,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못하고 조금 바뀌었는지, 이런 걸 집중적으로 소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제출 기간이 이제 보름 정도 되고 이 네. 자료들은 관련 부처, 뭐 국세청하고도 당연히 이제 공유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. 네. 이 이후에 뭐 세무조사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세무 자료로 검토하는데 자료로 쓰기도 하죠. 네.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는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네. 차용증 쓰신 분들 중에 이제 부채 사후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